안녕하십니까. 주간 시사해설의 김정일입니다. 오늘은 트럼프의 뉴욕 회사 그리고 그의 최고 돈 관리인이 기소됐다는 소식, 이것이 트럼프의 목조르기의 시작이냐 또는 비켜가기냐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고, 그리고 코비드-19의 변종 바이러스는 델타가 미국 50개 주에서 모두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었는데 다시 써야 되느냐, 시민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종합해드리고, 그리고 4th of July 연휴가 바야흐로 진행 중입니다. 팬데믹 이후의 첫 본격적인 연휴인데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간 시사해설 리포트는 시카고에서 했고, 제작과 편집은 서울에서 마테오 PD가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녹음으로 진행이 되는데 동영상이 생략이 됩니다. 먼저 트럼프 회사와 트럼프 측근의 기소 소식입니다. 뉴욕 주 검찰이 결국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그리고 고위 간부인 Chief Financial Officer 앨런 와인스버그를 기소를 했습니다. 뉴욕 디스트릭 어터니가 2년 동안 계속 수사를 했는데 그랜드 주리를 동원해서 기소에 타당성을 부여했고, 나중에는 트럼프 변호인 측에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기소해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고 기회까지 줬는데 결국 기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기소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남다른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첫째로 이것이 이제 크리미널 케이스입니다. 형사범으로 취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감옥에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소라는 거, 그동안에 이제 트럼프와 관련한 제소라든가 수사라든가 고소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은 첫 번째로 기소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번 기소에서 트럼프는 면제가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냐 끝이냐 이런 해석이 이제 분분합니다. 이 트럼프 변호인 측에서는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이번 그 기소를 시인했습니다만은, 그러나 트럼프 자신은 기소에서 제외된다 하는 얘기를 되풀이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습속을 완전히 벗어난 것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문을 보면 I can't say he is out of woods yet completely 이렇게 여운을 남기는 얘기를 했습니다. 혐의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행 론과 관련해서 재산을 부풀렸다는 것, 또 텍스를 속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간부들의 그 직장 내 혜택, 소위 프렌즈 베네핏이라는 것을 불법으로 해서 아파트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학자금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금 내지 않고 했다, 이제 그런 혐의도 있습니다. 그 앨런 와인스버그의 혐의를 보면은 이 사람이 170만 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는데 이거는 모두 무세금으로 불법적으로 했다, 이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트럼프의 텍스 레코드를 조사했고 주변 증인들을 신문을 했고 계속해서 2년 동안 수사를 강행히 했는데, 그 밖에 아직도 트럼프가 선거 기금에서 불법적으로 입막음돈, 소위 허시머니라는 거, 그 여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이 돈을 줬는지 이런 혐의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제 이미 유죄가 된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이미 시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 주 검찰 그의 텍스 리턴 제공을 거부함에 따라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것을 확보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 뉴욕 타임스는 그의 텍스 일부를 분석을 한 결과 그의 텍스에 불법적인 일이 여러 가지 있다 하는 보도까지 했었습니다. 이 트럼프는 이제 곤란한 지경을 맞고 있는데, 우선 법원에서 15만 개의 투표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있고, 또 그의 가신 중에 하나인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의 그 뉴욕주 변호사 라이선스를 그 정지 처분한 거, 이것도 이제 큰 악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이 정책의 마녀 사냥이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극렬적인 좌파들이 국가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트럼프 페이롤 컴퍼니 CFO 앨런 와인스버그의 기소, 15개 중범 혐의, 펠로니 혐의를 받고 있고, 2005년부터 15년 동안 텍스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제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소 혐의는 사기, 음모, 텍스 사기, 기록 조작 등 험상궂은 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텍스를 속이면 천하의 알카폰도 죽는다라는 말이 있고, 돈 관리인, 그러니까 마니맨이라고 이제 언론들에서는 표현을 하는데, 이 CFO
가신 중에 가신이죠. 이 사람이 이제 만일 검찰에 의해서 기소면책 제의를 받는다든가 회유에 넘어가게 되면은 무슨 비밀을 털어놓지 않느냐 이런 사항도 이제 궁금한 사항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트럼프의 목전이가 시작되고 있다. 그런 해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Masks on or masks off? 마스크를 써야 할 것이냐 벗어야 할 것이냐? 해물렛의 독백처럼 이 질문이 아직도 심각한 질문입니다. 바로 델타 베리언트 이것 때문인데 코비드-19의 변종인 델타 바이러스가 미국 50개 주를 비롯해서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전 세계에서 지금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문제는 각 보건당국의 의견과 지침이 서로 각각 다르다. 그래서 시민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WHO의 경우에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인도어스에서는 마스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의 CDC는 언거주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 달 전만 해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인도어고 아웃도어고 모두 다 벗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인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일리노이주의 가버너인 제이비 프리츠컬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다.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모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LA 카운티라든가 워싱턴 주에서는 퍼블릭 인도어스에서는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해라. 또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시카고의 보건소장인 닥터 앨리슨 아와디는 WHO의 새 마스크 가이던스를 시카고에서 해당이 없겠지만은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닥터 앤서니 파우치 시민들이 해석을 잘못할 줄 모른다. 마스크를 벗는 것이 의무적이다 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쓸 수 있으면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든가 유럽 일부에서는 다시 인도에서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각급 보건당국과 각 세계의 여러 나라들의 해석과 이 지침이 서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일단 캘리포니아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는 인도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라. 다시 지침을 바꿨고, 어린이들의 백신들도 이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그 대중교통이라든가 학교, 항공기 12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12살까지는 이제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제 학교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항공기 안에서는 CNN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모두 2,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항공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과 시비를 벌이다가 폭력 행사까지 했다는 그런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시카고의 경우에 아직도 WHO의 지침에 따르라는 얘기는 없습니다만 금년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다시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성 있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꼭 접종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노약자는 인도스라든가 대중교통, 학교 이런 데서 마스크 쓰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 또 특히 그 학생들, 12살 미만의 어린이들 학교에서 마스크를 꼭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음에 예상대로 마스크는 이번 사태가 끝나도 계속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 했었죠. 키,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지갑, 이것이 필수품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미 4th of July, 롱 위켄드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어디 가실 예정이 있으신지요? 전국에서 무려 4,700만 명이 오늘부터 월요일 사이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육로 이동을 하는 사람들은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가 대도시 부근의 교통이 제일 복잡한 상황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연휴에 이동인구가 이제 4,700만 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여에 걸친 그 코비드-19 사태가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고 너도 나도 자유를 만끽하고 싶은 유혹이 이제 크기 때문이겠죠. 이번 연휴에 이제 여러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솔린 가격이 최고치입니다. 이 전국 평균 가격이 언레드 1갤런에 $3 67센트까지 올라가 있고 시카고 지역은 $4 02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92센트가 올라가 있고 지난달보다는 5센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원인은 이제 탱커 부족이 제일 큰 원인이고 수요 공급의 균형이 깨진 것이고, 일리노이 주의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텍스가 7월 1일부터 인상된 거, 이것도 이제 큰 이유입니다.
다행히 이제 가스의 재고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 일부 지역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고, 연휴가 끝나더라도 이 가솔린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하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항공교통도 꽤 복잡합니다. 시카고 근교에서 이번에 이제 그 롱 위켄드 동안에 50만 명이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공항 근처에는 파킹랏 부족으로 비행기 시간 놓치는 사람도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4th of July 또 하나의 의례가 이제 총격 사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인데, 여름에 연휴에 갱들의 보복전이 이제 계속되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만 77명이 시카고에서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어떻게 될 것인지 시카고 경찰들이 지금 비상근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연휴에 어디를 가시면 안전주의를 하셔야 되고, 가솔린 가격도 이제 잘 살펴주셔야 되고, 항공기 폭력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2,300건이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항공기 내에서의 이제 그 안전관계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전국의 가솔린 가격이 이제 평균 가격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일리노이 주는 7월 1일부터 가솔린 텍스가 올라가서 한 갤런당 38.7센트에서 39.2센트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가솔린은 이제 페더럴 텍스도 있죠. 19센트를 내고 있는데 세금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전에 주의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